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찾아와 주신 교수님들입니다. 정승호 교수님, 박민철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 박민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워낙 친절한 내용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뉘지바들인고 막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정승호 교수님, 후일담 얘기해 주세요. 뉘지바들이고 뭐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나왔으니까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민철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 많이 떨렸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나으신가요? 오늘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본인의 불편한 증상을 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와, 이거 진짜 필요한 코칭인 것 같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 정말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은 제가 좀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팁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꿀팁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를 좀 고쳐 앉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희경 씨랑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말 잘하는 법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위해서 말을 배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외래에서는 말보다는 글이 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승호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랄 때도 가끔 있는데요. 어떤 환자의 보호자분이 언제부터 증상이 생겼고 어떻게 경과가 됐고 지금은 어떻게 힘들다 그런 걸 다 적어 오신 적이 있고 중간중간에 다녔던 병원과 추가된 약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걸 다 글로 적어 오셨는데 그걸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자세히 적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불편한 증상들을 글로 적어 오면은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겸 해서 집에서 적어 오시면은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버지께서 좀 아프셔서 큰 병원에 이렇게 같이 진료를 보러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이거 못 물어봤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미리 적어서 가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병원 가시기 전에 10분, 20분만 투자하셔서 내가 어떤 게 불편하고 이번에는 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 오시면 환자분들한테도 저희한테도 효율적인 진료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 그래도 이게 끝은 아니겠죠. 뭔가 더 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저희 파킨슨TV가 아니죠, 당연히. 더 많은 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팁은 파킨슨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이런 팁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민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은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변하기도 하고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는 병입니다.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상들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 증상은 이제 눈으로 겉에서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딱 그 순간에 보여주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면서 하루 종일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집에서는 손을 많이 떨었는데 교수님 앞에만 오면 손을 안 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변하는 증상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약효 소진 현상이나 이상운동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말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에서 이제 약효가 부족할 때 발가락이 뒤틀리는 근긴장 이상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를 따로 말을 듣지 않고서 본인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실 수 있는 환자분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박민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파킨슨 증상, 특히 운동 증상은 하루 중에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 씨,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증상을 몸으로 표현할 텐데요. 네. 어떤 증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요. 처음 거는 이렇게 떨리는 거고 나도 모르게.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말로 어려우시죠? 예, 뭐 어떻게 말해야 네, 될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말로 표현하실 때 네.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사실 이 첫 번째 요 증상은 저희 의학적으로 떨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고, 가만히 축 늘어뜨렸을 때 떨리니까 안정떨림입니다. 정답은 안정떨림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제 꼬이는 듯한 증상인데, 파킨슨병에서 이걸 이상운동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운동증과 떨림이 사실은 환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 떨려요, 둘 다. 나 떨려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이 떨림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뭐 환자 입장에서 이게 제가 안정 떨림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뭐 운동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쵸. 이런 거는 그냥 척 이렇게 말씀드리면 착 알아들으셔야죠. 그죠? 네. 알아듣고 싶은데 그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치료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요. 이상운동증, 이제 몸이 통제가 안 돼서 흔들리는 증상에 대해서는 파킨슨병 주요 증상은 아니고 약을 쓰면서 생기는 약물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복용 시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상운동증을 조절하는 약을 추가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떨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효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약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복용 횟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증상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증상에 대한 정보 하나가 내 치료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정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 말고 헷갈릴 수 있는 증상의 예시가 또 있을까요?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 중에 두 가지는 좀 구분되는 증상인데, 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헛게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고, 렘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이제 잠꼬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 행동을 하니까 뭐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증상도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떨림인지 뭐 흔들림인지 이게 만약에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뭐 내가 설명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요건데요. 그렇네요. 말보다는 행동이죠.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정확한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요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요 대목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줌을 해야 될지, 아웃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네.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불편한 증상을 촬영할 때 꿀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동영상, 사진 촬영하시는 거 다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생략하고, 저희가 이제 환자의 증상을 찍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가장 스마트폰에 그래도 친숙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고 촬영하는 분이 환자의 몸 전체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혼자 촬영하지 말고 꼭 도움을 받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간혹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영상이 더 정보 전달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꼭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찍을 때도 몇 가지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꼭 전신이 나와야 합니다. 화면 상단과 하단 안으로 머리와 발끝까지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 10에서 30초 정도는 촬영해 주셔야 하고요. 셋째, 비슷한 증상을 여러 번 있는 대로 모두 다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심하다고 생각되거나 대표적인 때를 한두 번 정도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꿀팁 알려달라고 질러는 놨는데 별거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물어보기 잘했어요. 칭찬해요, 선생님들. 그런데 혹시 동영상 촬영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캠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도 요즘은 꽤 있는데요. 그래서 홈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기록으로 얻은 동영상을 가져오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근데요, 저 한번 궁금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집요해지는데요. 혹시 불편한 증상이 전신이 아니라 일부에만 있어도 전신을 다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신 촬영하는 건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상이 두드러지게 느껴져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때도 어느 부분적으로만 불편하시다고 해도 전신 촬영을 이제 10에서 20초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불편하신 부위를 이제 확대해서 따로 촬영해서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찍히는 부분 그냥 찍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시면 그래도 저희가 충분해서 감안해서 볼 수 있으니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사진 촬영하실 때 옆에 혹시 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살짝 돌려서 시계 잠깐 촬영했다가 찍으면 그때가 몇 시였구나 저희가 기억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시간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는 이게 사진 촬영한 시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고요. 없더라도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 도움되는 꿀팁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환자가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게 만약에 하루 종일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24시간짜리 동영상을 가져온다고 해도 다 보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고요. 근데 희경 씨가 이 파킨슨 TV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찍다 보면 그리고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건 이상운동증이네요. 이건 떨림이네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본인들도 알게 되시거든요. 어느 정도 이 증상은 뭐구나. 이 증상은 내가 약효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감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생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잘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때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파킨슨 일기를 쓰는 겁니다. 파킨슨 일기라고요? 제가 안내 일기는 좀 들어봤는데요. 파킨슨 일기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네, 우선 이 파킨슨 일기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약 복용 시간 적는 거나 증상 불편한 거 적는 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킨슨병이 진단되면은 하루에 3번 혹은 그 이상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하루 중에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한꺼번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일기에 그걸 체크를 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킨슨 일기만의 작성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방학 생활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록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면 시간을 체크하시고 하루에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체크하고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30분 간격으로 어떤지 표시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상 운동증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상 운동증 칸에 약효가 없는 증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약효가 없는 증상 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울 때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일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하루 중 언제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약물 복용과 시간적인 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약물 조정이 필요한 증상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의 증상과는 별개의 증상으로 보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약효 없는 증상이나 이상 운동증을 저희가 약물을 조정하는데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매일 작성해야 할까요? 보통 한 달에서 수개월에 한 번씩 파킨슨병 약물을 타기 위해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진료 보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보통 진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한 2, 3일 전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일기를 쓴 거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증상을 기반으로 약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챙겨서 하시기엔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약 조절 그리고 진료할 때 확실히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시간에 따른 불편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내 증상이 좀 변한다, 불편하다 그러면 파킨슨 일기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쉽다고 표시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이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적어 오시면 돼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잤습니다. 약은 몇 시, 몇 시, 몇 시에 먹었습니다. 근데 내 불편한 증상은 이때 요게 생겼습니다. 이때 요게 생겼습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시간 적고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 증상을 기록할 때 꼭 필요한 2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죠? 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 시즌2가 캡처해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시즌2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촬영 잘하는 법, 일기 쓰는 법 이런 것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환자도 아닌데 좀 감동했다고 할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따스워. 저희 홍보이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정말 시연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신 일단 2 교수님의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진료 오실 때 증상을 표현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점도 있고 사실 이상운동증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동영상 촬영이나 파킨슨 일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들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 의사와의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기로 자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제 이겨내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파킨슨 병 전공하기로 생각을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사진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동영상도 되게 좀 이제 질이 낮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캠코더 들고 찍어야 맞아.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동영상 찍을 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발전을 해서 환자분들이 본인 증상을 잘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꼭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반드시 칭찬받으시라는 거 제가 보장합니다. 꼭 홍보해주세요.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